팽행판 측정기의 전기력 측정. 실험 목적. 팽행한 두 극판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대전된 극판에서의 쿨롱의 힘을 측정한다. 쿨롱의 법칙. 자, 요 실험 장치를 봅시다. 여기에 보면 철사줄이 있고 여기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철사줄 밑에 보면 A, 그 다음에 여기 9, 이렇게 9가 있고, 여기 A에 보면은 전하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B에도 전하가 충전되어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여기 전하가 충전되어 있으니까 둘 사이에 어때요?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그 전기력을 갖다가 요 철사줄의 비틀림 힘을 갖다가 측정해서 구해봤다는 겁니다. 자, 그때 A와 B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 FE는 R제곱분의 Q1, Q2 곱하기 KE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식을 다시 해보면은 A와 B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Q1과 Q2, A, B의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해요. 그래서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사이 거리가 어때요? R이라고 할 때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는 거예요. 근데 만률력 법칙이 어때요? G 곱하기 R 제곱은 M1, M2죠. 질량의 곱의 비라고 거리 제곱의 반비라는 거 똑같죠. 단지 상수값이 어때요? 만률력이 아니고 여기는 전하에 대한 거니까 쿨롱의 법칙이니까 쿨롱 산소 KE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A와 B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전하량 Q1과 Q2의 곱에 비례하고, 그리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고 비례 상수가 뭐예요? 바로 KE라는 쿨롱 상수값이 된다는 겁니다. 쿨롱 상수는 8.9876 곱하기 10의 구성이 되고, 이때 쿨롱 상수값은 유전율과 관계가 있는데 K는 48 입실론 제로로 1로 표현됩니다. 이때 입실론 제로는 뭐예요? 8.8542 곱하기 10의 만 12성. 이때 입실론 제로는 자유공간의 유전율이죠. 만약에 여기가 자유공간, 즉 진공이 아니고 어떤 공기라든지 안 그러면 물이라든지 어떤 다른 물질이 있으면 어때요? 이 유전율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481 입실론분의 1도 되겠고, 그럼 쿨롱 상수 값이 이 값이 아니고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어때요?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해야 되고, 그 비례 상수를 갖다가 우리가 쿨롱 상수라는데, 이 쿨롱 상수는 어때요? 두 전하 사이에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일 때는 어때요? K 값이 481 입실론 제로분의 1로 표현되고, 481 입실론 제로분의 1로 표현되고, 그때 쿨롱 상수 K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공이 아닐 경우 다른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에 대한 유전율 값이 요게 입실론 제로가 입실론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쿨롱 상수 값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쿨롱의 법칙의 벡터 형태를 갖다가 보면은 플러스 Q1 플러스 Q2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둘 사이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F1이라는 청력이 작용하고, 이건 어떤 F2라는 청력이 가죠. 전하가 같은 부분에서 힘은 청력이 되는 거죠. 두 개의 크기는 같죠? 자, 플러스 Q1 마이너스 Q2가 있다 하면 둘 사이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인력이 작용하죠. 전하가 반대 부분 힘은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여기 F21, F12 두 개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있으면 1번에 작용하는 힘이나 2번에 작용하는 힘이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죠. 서로 당기든지 서로 밀든지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쿨롱의 벡터 F2는 K의 R의 제곱분의 Q1, Q2가 되고 R12 벡터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 1번과 2번 직선상으로 이렇게 벡터가 표현되는 거죠. R12는 Q1에서 Q2로 향하는 단위 벡터하고 F12 벡터는 마이너스 F21 벡터가 된다는 거죠. 두 개의 벡터의 벡터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힘의 중첩 원리. 이거는 둘 이상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도로서 어떤 물질이 작용하는 전기력일 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 그걸 갖다 중첩이 된다고 할 때, 이때 F1 벡터는 F1 벡터 플러스 F31 벡터 플러스 F41 벡터로 F1 벡터를 갖다가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전하가 1번의 힘을 가하고 3번 전하가 1번의 힘을 가하고 4번 전하가 1번의 힘을 가할 때 1번이 전하가 받는 전체적인 힘 F1 벡터는 뭐예요? F21 벡터 플러스 F31 벡터 플러스 F41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힘은 뭐예요? 벡터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벡터 합으로 갖다가 표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기 용량이 있는 게 뭔지 개념을 봅시다. 그림과 같이 두 도체판에 전지를 연결하면
판에 전하가 쌓인다. 이런 배열을 갖다 축전기라고 하고, 축전기는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서로 반대인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두 도체의 배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전하가 충전되어 있는 걸 축전지라고 한다는 거죠. 요 면적의 넓이가 A이고 요 간격을 D라고 합시다. 도체판에 대전되는 전하량은 전위차에 비례한다. 전위차 델타 V에 비례하게 되겠죠. 전하량은. 전기 용량이란 C는 V분의 Q를 얘기해요. 정의에 의하면 전기 용량 항상 양의 값을 가지고, 전기 용량은 전하나 전기적 위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측정입니다. 전기 용량이라는 것은 전하를 갖다가 충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전기 용량이에요. 자, 전기 용량은 전하나 전기적 위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전하량 Q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전기적 위치에 에너지, 전하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C는 Q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둘 사이 전위차가 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전하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전위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C 값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V와 C는 반비례한 게 있죠. 측정기 두 도체판 사이 전위차가 전지 양단의 전위차가 같아질 때까지 측정기는 충전되며, 전위차가 같아지면 더 이상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측정기 두 개가 있죠. 플러스 Q, 마이너스 Q. 그러니까 둘 사이 거리가 D고 요 면적이 A라고 할 때 요 사이 전위차를 갖다가 V라고 하면 이 측정기가 전하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용량 C는 V분의 Q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평행판 측정기. 도체판 내부 역량의 전기장 E는 뭐야? 평행판이 있을 때 이 내부의 전기장 E는 뭐야? 입실론분의 시그마로 구했죠. 그러면 입실론 제로 A분의 Q가 되겠죠. 이게 전하 밀도니까 A분의 Q가 되는 거죠. 요 사이 전위차는 뭐야? 간격이 D니까 전기장 곱하기 간격이죠. 그래서 V는 델타 V는 E 곱하기 D이므로 델타 V는 E 곱하기 D가 되가 입실론 A분의 QD가 되겠죠. C는 델타 V분의 Q가 되니까 입실론 제로 A분의 QD분의 Q가 돼가지고 C는 입실론 제로 D분의 A라는 식으로 평행판 측정기 전기 용량을 갖다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평행판 측정기 전기 용량은 C는 판의 면적 A에 비례하고 그럼 판 사이 간격 D에 반비례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충전된 측정기에 저장된 에너지. 자, 평행판 측정기에 우리가 플러스 Q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면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 전하가 생기죠. 전하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행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전하가 쌓인다는 얘기에서 결국 전하를 갖다가 내가 이동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평행판에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일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갖다 보자는 거예요. 축전기를 충전할 때 외부 기전력이 축전기에 대해서 일을 한다. 기전력이 소모되는 만큼의 에너지가 축전기에 저장이 됩니다. 충전시키는 동안 어느 순간에 축전기가 전하는 Q가 충전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바로 그 순간에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는 델타 V는 뭐예요? C분의 Q죠. 이므로 전하가 마이너스 Q인 판으로부터 플러스 Q인 판으로 미소 전위 델타 Q로 옮기는 데 필요한 일은 뭐예요? dW는 델타 V의 dQ가 되고 이게 C분의 Q의 dQ가 되겠죠. 그래서 W는 어때요? 인테그랄 dW 대가 인테그랄 제로에서 Q까지 dQ가 되니까 C분의 1에 인테그랄 제로에서 Q까지 Q의 dQ가 되겠죠. 그러면 20분의 Q의 제곱에서 2분의 1 QV로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한 일은. 그러면 결국 한 일이 이만큼 되니까 어때요? 당연히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 축전기가 있고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V를 연결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플러스에서 이쪽으로 전하량이 쌓이죠? 플러스 Q,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량이 쌓이겠죠. 여기 전하가 판으로부터 도선으로 이동하여 판이 양전하로 대전되고 그 다음에 전하대의 분리로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하는 거죠. 전하가 도선으로 판으로 이동해서 도선 내의 전기장을 갖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전제의 화학적 에너지가 어때요? 평행판 축전기의 위치 에너지로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V하고 Q하고 어떻게 해요? V는 C분의 Q죠. 이렇게 V하고 Q는 비례한 게 있죠. 직선관계 비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DQ는 보면 어때요? 처음에 평행판이 있을 때 둘 사이 평행판에 어때요? 전하가 하나도 없다 하면 어때요?
V는 0이죠. 전하가 조금 있으면 어때요? V가 조금 있겠죠. 전하량이 더 커지면 어때요? V가 더 커지죠. 전하가 1 있으면 어때요? V가 1이 되고, 전하가 2가 되면 어때요? V가 2가 되고, 전하가 3이 되면 어때요? V가 3만큼 되죠. 그래서 점점점점 처음에 전하가 없다가 점점점점 두 평행판에 전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때요? 둘 사이에 전위가 증가하니까 내가 해준 일은 어때요? 커지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작은 DQ에 대한 일, 이쪽 부분에 작은 DQ에 대한 일이 어때요? 점점점 전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 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이 어때요? 전체 전하가 0이다가 전하가 Q가 될 때까지 내가 해준 일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QV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하량 Q만큼 충전됐고, 여기서 여기까지 어때요? 둘 사이 전위차가 델타 V죠. 그래서 2분의 1 QV라는 식으로 내가 해준 일이 되고, 이게 축전기에 걸려있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자, 유전체가 있는 축전기. 자, 입실론 제로를 갖다가 제가 우리 전기 용량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입실론 제로는 바로 진공에서의 축전기에 대한 진공에서의 유전율이 되고, 그래서 연대의 축전기 할 때 중간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쭉 유도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기라든지 안 그럼 다른 물질이 존재하죠. 축전기 사이에. 그때 그 물질의 유전율이 달라지고, 그러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무, 유리, 왁스 칠한 종이 등과 같이 비전동성 물질을 유전체라고, 유전체를 갖다 축전기 도체반 사이에 채우면 축전기 전기 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유전율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미 충전되어 있는 고립된 축전기에 유전체를 삽입하면 도체반 사이 전기차가 감소합니다. 델타 V가 K분의 델타 V0가 되죠. 원래 V0인데 어때요? 이걸 집어넣으면 어때요? K분의 델타 V0에서 이 값이 줄어들어가지고 델타 V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K 값은 어때요? 항상 1보다 큰 값이고 차원이 없는 인자로서 물질의 유전 상수 값이라고 이해합니다. 축전기에 대한 전하량 Q0는 변하지 않으므로 전기 용량은 변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어때요?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죠. 축전기가 있고,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 여기가 전기용 C0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양쪽 사이에 된 전압이 델타 V0예요. 근데 유전체를 딱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어때요?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하량은 변화가 없죠. 전하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결국은 요 사이에 전위차가 바뀌게 되면 결국 전기 용량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일 때 충전된 축전기 양단의 전차가 처음에 델타 V0인데 여기다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축전기 두 판 사이 유전체를 넣으면 전하는 변하지 않는 Q값은 어때요? 전하는 변화가 없죠. 단지 어때요? 유전체를 집어넣으면서 전위차가 변하는 거죠. 전위차가 감소가 되고 K분의 델타 V0니까 감소되고, 따라서 전기 용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C는 어때요? V분의 델타 V분의 Q0니까 K분의 델타 V0 Q 되면 K의 델타 V분의 Q0에서 C는 K의 C0, 그래서 K배만큼 전기 용량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체를 집어넣었을 때.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력. 축전기에 저장된 정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U는 20분의 Q의 제곱,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한 일과 똑같겠죠. 전기력이 한 일은 W는 힘 FC 곱하기 D, 이때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작용한 힘은 전기력이겠죠. 그죠? 그래서 W, 전기력이 한 일 W는 FC 곱하기 D가 되고, 여기서 전기력이 한 일은 바로 축전기에 저장되는 위치 에너지와 똑같은 거니까 한 일 이꼬르 전기적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C는 입시전 제곱 곱하기 2D의 제곱분의 AV 제곱 이꼬르 2D분의 CV 제곱으로 전기력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평행판 축전기에서의 전기력 실험. 자, 우리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요 평행판을 갖다가 위에 올려요. 자, 그럼 저울의 질량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있는 위에 평행판이 이렇게 놓는데 요 판의 위에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요 사이 간격을 갖다가 최대한 좀 좁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있는 마이크로미터를 갖다가 우리가 움직여서 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요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을 보면 위에 눈금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세로로 된 눈금이 있고 가로로 된 눈금이 있어요. 세로로 된 눈금 보면은 여기 어때요? 간격이 1mm, 그리고 사이에 0.5mm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로 된 눈금 같아요. 0에서부터 50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된 눈금은 전체 0에서 50까지니까 0.5mm 나타내고, 요건 어때요? 1mm 간격 나타내죠. 옆에 있는 이쪽 이렇게 1mm, 1mm, 2mm, 3mm 있고 요 사이에 보면은 또 0.5mm 눈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로로 된 거는 1mm 단위고 요건 0.5mm 단위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최대한 요걸 갖다 가깝게 하고 난 뒤에 내가 요걸 갖다 돌리면 어때요? 아주 미세하게 요 판이 거리가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요걸 갖다가 천천히 내려가지고 최대한 가깝게 딱 하고 난 뒤에 두 개의 평행판이 어때요? 평행판이 어때요?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돼요. 두 개가 평행이 되도록 우리가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양쪽에서 이렇게 모양을 보고 여기 있는 저울의 발을 이용해서 평행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천천히 내려가지고 평행판이 위에 있는 평행판이 밑에 있는 평행판에 딱 붙으면 저울의 눈금이 갑자기 변화되겠죠. 두 개가 떼있을 때 어때요? 밑에 있는 아래 평행판밖에 저울이 없으니까 질량을 요걸만 측정해요. 근데 위에서 싹 내려가가 여기 살짝 붙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질량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눈금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때? 그 순간에 어때? 두 개가 딱 붙어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가깝게 가 살짝 붙는 순간 때 저울의 눈금이 바뀌는 그 순간에 있다가 우리가 두 개가 붙어있다고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눈금이 여기 있는 눈금, 여기 지금 눈금이 여기에 얼마가 되냐 하면 여기 35에 맞춰 있어요. 한 바퀴 딱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35가 가면 어떻게 해요? 0.5mm라는 만큼 증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갖다가 35가 되면 0.5mm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여덟 바퀴, 아홉 바퀴, 열 바퀴 되면 어때요? 두 개의 평행판 사이의 간격이 5mm가 된다는 겁니다. 또 두 개의 평행판을 갖다가 어때요? 우리가 10mm를 나가면 이 상태에서 어때요? 다시 10바퀴 돌면 이 간격이 5mm에서 10mm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평행판 사이 간격을 갖다가 맞춰서 실험한다는 겁니다. 자, 평행판 추천기에서의 전기력 실험. 자, 여기 보면 파워 스프라이가 있고 여기에 두 개의 평행판이 있죠. 그리고 여기 저울이 있습니다. 자, 요 평행판에 파워 스프라이 이용해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량을 가해줘요. 그럼 어때요? 두 개의 평행판 사이에 어때요? 전기력이 작용했죠. 그 전기력을 갖다가 측정해 보자는 거예요. 자, 측정 원리는 여기 저울에 지금 평행판을 밑에 아래 평행판을 올려놨죠? 그럼 어때요? 이 평행판에 대한 질량이 측정되겠죠? mg만큼 측정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울을 갖다가 세팅을 해가 요 물체에 올려놨을 때 질량이 0g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쪽 파워 스프라이 이용해서 한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힘을 가해주면 어때요? 전기력이 작용하죠. 자, 그럼 저울에 있는 평행판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게 해요? 위로 작용하겠죠. 그럼 어때요? 질량이 0g에서 어때요? 마이너스 g이 나오겠죠. 그게 어때요? 전기력에 의해서 측정된 질량값이겠죠. 그래서 측정된 마이너스 질량, 거기에다가 중력가스도 곱한 게 바로 두 개의 평행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험 세팅을 통해서 요 사이 간격을 갖다가 5mm를 맞췄어요. 자, 파워 스프라이가 전원을 켜고 전원을 갖다가 우리가 돌려서 (500V) 했죠? 그때 질량이 어때요? 마이너스 0.09, 0.08g이 됐어요. 이렇게 0.08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500V 전위 차이는 전기력이다. 자, 이걸 갖다가 내가 1000V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아까보다 마이너스 질량이 더 증가하죠. 마이너스 0.25가 됩니다. 여기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어때요? 1000V에 대한 전기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1500V에 대한 전기력은 마이너스 0.57g, 2000V에 대한 전기는 마이너스 0.95g, 2500V는 마이너스 1.46g, 자, 3000V는 마이너스 2.13g, 3500V는 마이너스 2.87g, 4000V는 마이너스 3.78g. 그래서 4000V 플러스 마이너스 평행 사이 4000V가 걸리면 어때요? 두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죠. 그 전기력이 3.78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했는 게 바로 전기력이 된다는 거죠. 자, 4500 이때 마이너스 4.85, 자, 5000일 때 마이너스 6.03, 자, 5500일 때 마이너스 7.12, 6000일 때 마이너스 8.5556g이 측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평행판 있죠. 평행판이 있으면 위쪽에 플러스, 위쪽에 마이너스 있어요. 그럼 두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평행판 밑에 있는 평행판 위에 스펀지가 있죠. 스펀지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전에서 대전되겠죠. 그럼 어때요? 스펀지가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펀지가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으면 위에 플러스 평행판이 있으니까 어때요? 전기를 받겠죠. 그래서 스펀지가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스펀지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던 스펀지 위에 올라가고 있다가 붙죠. 붙으면 어때요? 이 스펀지 자체가 어때요? 플러스 성질을 띠겠죠. 그러면 어때요? 밑에 스펀지 평행판이 어때요? 마이너스가 있죠. 또 전기력이 있죠. 그래서 스펀지가 아래 위로 이렇게 진동하듯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계속 이렇게 아래 위로 진동하고 있죠. 그게 바로 스펀지가 전기력을 전하를 띄어가지고 전기력을 받아가 이렇게 아래 위로 진동하게 된다.